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지금 스티븐 킹 소설을 읽고 있는데 잠시 짬을 내어 한국 책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알라딘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책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심판을 너무 읽고 싶은데 한국 서점에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전자책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오디오북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메일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신용카드인데 한국에서 뭐가 결제가 되었으니까 제 카드가 분실되었을까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오디오북은 아이폰의 경우 컴퓨터로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앱에서 구매가 안 되세요. 알라딘 리더기를 다운받고 책을 구매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구매 후 자동적으로 앱에 책이 들어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앱이 있고 요 알라딘 앱이 있고 요 리더기를 따로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오디오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앱을 여시면요. 다 읽었죠? 저희 첫 한국 오디오북 리뷰는요. 완전 대만족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런 디테일한 면은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챕터 넘어갈 때마다 효과음, 각 장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그 중후한 피아노와 스트링 편곡된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주시면 오디오북을 들을 맛이 나죠. 그리고 제가 미국 책으로도 오디오북을 몇 개 들었는데 호모데우스를 전자책으로 읽었지만 오디오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긴 음악도 없고 챕터 넘어갈 때도 같은 사람이 말로 그냥 챕터 1, 2 이렇게 읽어줍니다. 제가 영어에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넋놓고 있으면 챕터 넘어가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첫째 날 산책하면서 좀 듣고 다음날 밤에 발코니에서 듣고요. 오늘 아침 소파에 누워서 전부 다 들었습니다. 다 듣는데도 2시간 정도가 걸렸으니까 책으로 읽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듣다가 보니까 이게 희곡 형식으로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잘 구입했구나 싶었습니다. 열린 책들은 정말 표지도 너무 예쁘고 제가 프랑스 책 표지도 봤는데 한국 책이 훨씬 더 예뻤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란 게 참 대단해요. 내년쯤이나 돼야 이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며칠 만에 책을 다 들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오디오북에 등장인물마다 각각 다른 분께서 읽어주세요. 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미국 책을 들었을 때 그랬던 적은 없었어요. 제가 구입한 거 내에서는요. 요 오디오북을 처음 구입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너무 커서요. 하루 종일 신나 있었고 퀄리티나 목소리 연기하신 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로 KBS 극장이라고 라디오 드라마 같은 그걸 제가 자주 듣는데요. 단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이 가끔 제 취향이 아닐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우분들께서 연기를 하시는데 감정이 격양된 부분에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볼륨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좀 듣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연기가 서툴러도 목소리 톤이 좀 통일된 게 듣기는 편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화내는 부분에서 연기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른다던가 고함을 친다던가 그러실 때 볼륨 자체가 시끄러워져서 스피커를 낮춰서 듣고 그 부분이 끝나면 소리가 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올려서 듣고 그런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북의 경우 말소리가 너무 클리어한데 볼륨도 정말 적당해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 편했고요. 음악도 너무 자주 나오면 책 읽는 게 아니라 라디오 듣는 것처럼 됐을 텐데 적당한 곳에 딱 그만큼만 집어넣어 주셔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가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출판사에서 되게 애정을 갖고 밀어주신 것 같아요. 당시 번역가이신 이세욱 씨도 되게 화제가 되셨고 지금은 그 뒤를 이어서 전미연 님께서 쭉 번역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오디오북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라딘과 열린 책들에게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책을 읽는 게 되게 힘이 되거든요. 간밤에 발코니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한국 오디오북을 소리로 듣는데 진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책의 경우 오디오북을 적극 구매, 활용할 생각입니다. 책에 대한 리뷰를 안 드렸네요. 이 책은 제가 좀 읽고 나서 조금씩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대해 아주 약간의 실망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있다고나 할까요? 최근 나온 리뷰들을 봐도 그렇고 개미 이후로 그런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초기 작품들이 워낙 대작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참 신기한 게 서양 작가들이 뭔가 깊이가 있어져서 동양의 것에 심취해 버리면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일반적인 거라서 그런가 그 깊이가 얕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개미에 대해서 페로몬을 갖고 의사소통을 하고 외계인들이 만약 지구에 오면 사람이 아니라 개미들과 대화를 나눌지도 모른다. 뭐 숫자 게임, 뭐 성냥으로 된 그런 미로 그런 것도 있었고 아주 우리의 기존 인식을 파괴해버리는 전혀 새로운 소설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내용들이 지금 20년도 더 된 지금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인간이랑 물고기랑 전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격이잖아요. 그런 아주 신박한 내용을 썼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인도에서 생겨난 이 환생의 개념에 대한 그런 것에 심취했달까? 거기에서 착안해서 요번에 소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이라면 종교를 막론하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단 말이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게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 있을 정도로 환생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만큼 환생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가깝게 있는 개념이에요. 만약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이게 맞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재 자체가 참신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신들을 되게 인간적으로 그렸어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천사들의 제국이라는 책에서는 신들이 신답거든요. 비록 실수를 좀 하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 천사들은 너무 최소 중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막 서로 유혹하고 유혹에 또 넘어가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좋았던 점도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도덕의 관점이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인공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게 있는데 하늘에서는 그걸 죄악으로 보는 거죠. 그게 좀 참신했어요. 도덕적인 관점, 그것조차도 인간이 만든 어떤 사회적인 틀, 제도라면 옳고 그른 것 자체도 상대적인 게 되어야 하는 게 맞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어 주셨으면 더 좋은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나를 희생하면서 했던 행동이 막상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그게 제일 큰 죄였어. 그런 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위트 있게 다루어졌으면 책이 엄청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미적지근하게 해서 끝나버리는 하지만 그래도 짧은 이야기인데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오디오북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감탄하면서 들었고 듣는 내도록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